자, 24년 32번이요. 자, 봅시다. 첫 번째 문장부터 no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어 자체가 no라고 표시가 될 때는 어떻게? 동사를 부정으로 바꿔주세요. 오케이? 네, 잠깐만. 요거요. 동사를 부정으로 여기다 not을 넣어서 해석하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가보자. 자, respectable boss인데 able로 respect able로 붙으면 존경할 만한 이란 뜻이고요. respectful 이렇게 되면 굉장히 존경심 누군가에게 존경심을 잘 표현하는 그러니까 뭐라고 되지? 예의 바른 겸손한 약간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존경할 만한 즉 뭐 신뢰할 만한 이란 뜻이 신뢰하거나 아니면 뭐 믿음이 가거나 뭐 약간 이런 의미로 존경할 만한 보스는 상사는 그러니까 사장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도 있다 없다 없다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을 거예요. 좀처럼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건데 I make it 내가 그것을 해낼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요. 자 make it 하면 해내다 성공하다 라는 뜻입니다. point 어떤 지점이냐면 to 할 수 있는 지점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니면은 여기에서 이 자체를 가목적어로 보시고요. to 부정사를 진 목적어로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요, 그것을요, 어떤 지점으로 가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뜻이잖아. 이게 뭔 말이야 싶은데, 자, make a point. 인데 사실상 유튜브 영상 여기 들어가는 거 이기는 해서 그냥 여기다 넣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포인트 대신에 a rule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뭐뭐 하는 것을 규칙과 한 지점으로 삼다 라는 뜻이고 더 자주 쓰이는 표현은 make 투부정사 a rule 이란 표현이고 뭐뭇을 규칙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규칙으로 삼다 뭐 습관으로 삼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면 나는 스텝 1 스피커 뭔가 말을 하는 것을 못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뭐라고 되지? 우리말로 그러니까 그 나의 직원의 의견을 내가 꼭 뭐 들어야 해? 이런 식의 말이에요. 이해됐어? 그래서 나는 직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내 규칙이야. 나의 철칙은 직원과 상의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표현 자체가 약간 헷갈리게 나왔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존경할 만한 상사, 직장 그 사장이라면 이런 얘기 좀처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즉 나의 직원의 의견을 묵살하거나 직원에게 의견을 개진하는 걸 막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의미고요. 자, 여기 수거가 하나 더 나와요. 자, 이거 앞서서도 한번 나온 적 있어요. discourage 목적어 from ing라고 하면은 A가 B 하는 것을 막다예요. 못하게 하다. 에코. discourage 보이시죠? discourage 대신에 stop이나 keep, prevent 이런 거 들어가도 되는데 우선 keep 정도는 알아놓읍시다. 그래서 여기에서 discourage고 그럼 discourage의 맥락적으로 encourage와 반이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no라는 것을 신경 쓰지 않게 되면 자, 좀 존경할 만한 상사라면 이걸 규칙과 철칙으로 삼는데 그럼 D가 긍정적인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잖아. 그치? 그래서 직원에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걸 권장합니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지. 근데 여기서는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지 않죠. 이 말이니까 부정적인 게 맞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여기에 discourage가 들어가는 게 맞다. 잘 잡아두세요. 즉 직원들의 입을 나는 직원들이 의견을 개진을 못하게 해. 그래서 나는 maintain a culture 다음과 같은 문화를 유지하려고 해. 어떤 문화? 관계사들 시작됩니다. 자, 얘가 같이 나오네. 어쩔 수 없다. 얘까지 같이 보자. 똑같은 뜻이에요. prevent 목적 from ing 누가 뭐뭐 하는 걸 못하게 하다요. disagreeing viewpoints from ever getting ired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disagree
포인트 뷰니까 여기서 포인트 뷰는 관점이고요. 즉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어떤 생각?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생각, 관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직장 사장과 직원의 의견이 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의견이 다른 관점들을 자 aired라고 나왔으니까 여기서 aired란 단어 별 좋나요? 안 좋네. 안 준 채로 가야 돼 그러면. 무슨 뜻일까? 다른 의견이 이렇게 되는 것을 막다니까 둘은 같은 의미 아닐까? 그치? 그럼 여기서 get aired는 무슨 뜻일까? 우리 on air 이렇게 나오는 거 본 적 있어요? 방송 어디? 이거 무슨 뜻이야? 방송 중이란 뜻이지. 자, 그럼 여기서 air는 무슨 의미일까? 다른 의견들이 방송한다는 얘기는 의견이 멀리 퍼지는 거지? 그럼 여기서는 무슨 의미? 마찬가지로 방송되는 이란 뜻이니까 그 의견이 밖으로 표출되어지고 널리 퍼지는 의미까지 같이 갔겠죠. 그래서 여기서 get aired 하면 나와 뭔가 다른 의견들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이런 뜻으로 그냥 퍼지다 정도로 봅시다. 의견이 퍼져가다요. 즉 다른 말로 보면 의견을 개진하다, 의견을 말하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래서 그 직원들의 의견을 받게 되면 여러 의견들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뭔가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관점들이 막 퍼져다니는 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의견들이 퍼져가는 것, 즉 표출되는 것, 널리 퍼지는 것을 막는 문화를 존중해, 막는 문화를 난 유지하려 해.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되심? 네. 자, 그러니까 여기서 get aired가 의견을 개진하다, 말하다니까 역시 그것을 못하게 하다의 prevent가 여기서 discourage랑 같은 의미로 나오겠고 둘 다 의견을 묵살하다, 말을 입을 닫게 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존중함 받을 만한 사장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no와 함께 잘 잡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if anything, 막 뭐가 있을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의견이 뭐 그 직원이 뭔가 말하고자 싶을 수도 있지. 자, 그래서 뭔가가 생길 수 있다면 대부분의 상사들, 그러니까 특히 사장들은 심지어 다음과 같이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They are pro dissent. 자, 여기서 dissent 하면은 컨센트가 의견 일치, 의견 합의 이런 뜻이 있고요. 여기서 dissent는 반대이고요. 자, 그럼 프로 디센트라고 하면 프로 반대로 무조건 노 하는 사람일까? 이상하잖아. 상사들은 보통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 말하기도 한데 나는 프로 반대로야. 직장 직원이 말하면 무조건 반대. 이런 의미일까? 아니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프로는요 찬성, 지지하는 이런 뜻인데 뭔 말이야 싶은데요. 잠깐만. 저는 여기 좀 지울게요. 어이? 얘가 원래 이렇게 커져요. 에코. 프로스 앤 컨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프로스 앤 컨스가 찬성, 반대, 찬반이란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점과 단점 이란 의미도 있어요. 장단이란 뜻이 있어요. 자, 여기선 장점이겠어? 찬성이겠어? 찬성이겠지. 저는요, 디센트, 반대, 의견에 반대하는 걸 찬성하는 편입니다. 이런 뜻이고, 어디서 많이 봤는데, 자, 우리 교과서에, 교과서에 이 단어 안 나왔나? 우리 프로 인바이러먼트이란 단어가 나온 적 있나요? 에코 프렌들리랑 같은 의미로? 본 적 없음? 이때 프로. 그럼 환경에 찬성하는? 아니, 요때 프로는 찬성해서 같이 나오는데 친환경적 할 때. 친 누구에 찬성하는 이런 의미까지도 있습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나는 반대 의견을 나누는 거에 난 친화적인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 봅시다. 뭔가 존경할 만한 상사라면 저런 말을 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직원의 반대 의견을 경청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장들은 심지어 이런 말도 쓸 수 있는데 나는 반대 의견 반대 의견에 좀 찬성하는 편이야. 뭔 말이야? 반대 의견에 친화적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런 얘기 듣는 것을 거북스러워하지 않아. 이해되심? 보스들은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자, 따라서 this idea 이런 생각들은요. 이 생각 나는 사장들은 반대 의견 듣는 걸 좋아해. 여기서 찬 혹은 친화적이야. 이런 생각들이요. can be found 발견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서? throughout 하면 도처에 또는 내내란 뜻이에요. the series of conversation이니까 일련의 대화 내내.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도중에 나는 뭐 반대 의견을 잘 경청해서 듣죠.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다는 거야. 자기 스스로. 자, with corporate 뭐와 함께? 협력과 함께 협력적인 대화 이런 것들을 하는 도중에는 이런 생각들이 계속 발견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리고 대학이라든가 비영리 단체의 리더들 이런 데서 말이에요. 인 건데 쏘리 제 정신균이 없네. 자, 여기서 코퍼레이트는 기업이요. 협력적 대화가 아니라 기업 상사들과 즉 리더들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니까 누구야? 기업의 리더. 앞에서는 다 보스로 나와 있기 때문에 대체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리더가 꼭 회사 사장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대학의 리더, 그러니까 뭐 학장 같은 사람들 또는 비영리단체 리더들 이런 사람들과 대화할 때 종종 이런 생각이 발견되어지곤 합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렇단 얘기야? 아니 이런 말들을 한다고요. 자, 그리고 이런 대화들은요. 그냥 말에서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published 여기서 publish는 출간하다라는 뜻이니까 출간되어진 대화에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인터뷰 같은 게 실린 잡지 인터뷰나 그러니까 뭐 요즘 잡지 아무도 안 보니까 예를 들면 포털의 기사라든가 아니면 유튜브에서 인터뷰할 때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때요. 이 말이죠. 자, 그래서 weekly published 되니까 주간지에 인쇄된 대화, 그러니까 주간지에 실린 기사 이런 데에서도 종종 발견되곤 합니다. 그리고 그 주간지는 사실상 비즈니스 섹션 오브 뉴스페이퍼, 신문의 경영, 뭐 기업 섹션 이런 데서 말이에요. 자, 그 인터뷰를 보자면 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장 잘 보시면 인터뷰에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뷰가 사실상 인용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게 어디 나온 거예요? 뭐 3번 요 문장이 그 인터뷰. 그래서 사실 직접 대화한 것이라기보다는 여기 published weekly conversation 요 표현에서 더 인터뷰스를 잡으셔야 돼요. 즉 문장 넣기 할 때 나오면 되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거지. 이해되심? 자, 그래서 사실 어떤 뭐 리더들이랑 그 신문사가 인터뷰에서 실은 기사를 살펴보면 말입니다. The feature leaders, 특색을 가진 리더들 이렇게 되는데 특색 있는 리더들 이 말인데 여기서 feature라고 하면 뭐뭇의 특징을 삼다라는 뜻이고 또는 여기서는 근데 갑자기 특색 있는은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어쨌든 신문 기사에서 리더들은 이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 feature는요 이런 뜻이 있는데 첫 번째 뜻이요. 여기선 두 번째 뜻으로 쓰인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을 특징으로 삼다, 특색으로 삼다라는 뜻이고 여기서는 어울리지 않죠. 두 번째 뜻은 이 뜻으로 쓰인 건데 우리 어떤 드라마나 영화가 개봉될 때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보이는 게 뭐예요? 어떤 영화나 드라마가 딱 개봉된대. 그럼 1차적으로 관심은 뭘까? 줄거리? 아니면 배우? 나는 이거 저거라고 물어봤는데 내는 뭐야? 줄거리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져요. 딱 1차적으로 무슨 영화가 개봉합니다. 라고 하면 줄거리? 그러면 우리 예를 들면 광고할 때 이 영화나 이 드라마는 이러이러한 내용이에요를 제일 먼저 광고해요? 뭘 제일 먼저 광고해? 배우, 그치. 그 다음에 배우, 감독 이런 사람들이 합니다. 근데 뭐 이런 스토리예요. 이렇게 하잖아. 이제 그래서 어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이야기할 때 가장 특징적인 것은 뭐야?
누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 뜻이에요. 누구누구가 누구누구가 뭐지? 누구누구를 뭐 캐스팅했다는 뜻이고 예를 들면 주연으로 또는 배우로 주연은 약간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할게. 누구누구를 주연으로 세우다. 즉 누구누구가 나오다 이런 뜻인데 뭐 내가 누구누구가 나오다라고 쓰고 싶은데 약간 뭐지? 목적어 느낌이 안 살아서 일부러 그렇게 쓴 거고. 자, 그럼 저기서 featured leader니까 주연으로 세워진 또는 누가 나오진, 나와 뭐 캐스팅된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public featured는 무슨 뜻이야? 의역하면 다뤄진 리더. 즉 인터뷰에 등장하는 리더. 등장하는. 즉 인터뷰를 한 리더겠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답변한 리더요. 어렵다. 자, 그래서 저희 PP로 나온 이유. 자, 그럼 인터뷰에서 뭔가 답을 한 리더들은 그냥 이런 의미. asked. 질문을 받았죠 또는 요청을 받았죠예요. 뭐에 대해서? 그들의 경영 기술들에 관한 질문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은요. 자, A는 수동태고요. 동사 A는 수동태고 동사 B는 능동이에요. 주장을 했습니다. 뭐라고 주장했냐면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Encourage internal protest for more junior stepper. 자, 주니어는 뭐 작은 이런 뜻이니까 여기서는 뭐 하급 뭐 이런 뜻이고 아래 이런 뜻이어서 스텝 어떤 스텝? 상급 아니면 하급? 주니어. 그치? 하급 직원들로부터 지속적인 항의를 encourage 권장합니다. 라고 주장을 하더래요. 저는요 하급 직원들도 불만이 있으면 얘기해 라고 한다고요. 자기들 말에 따르면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지금 어디냐면 2번부터는 사실상 리더의 입장을 듣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encourage internal protest가 맞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encourage가 맞는 거라고. 이거는 반대 의견이라는 뜻이고요. dissent. 자, internal은 잠깐만. internal 아니지. internal은 내적입니다. 내부 항의요. protest. 자, 그럼 여기서 항의 시위 이런 뜻인데 사실상 이거는 그냥 위에서의 의미로 따져보자면 의견 반대인 거죠. 우린 내적인 불만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라고 얘기를 해요. 권장을 하죠.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이런 이야기들이 보통 종종 나오곤 합니다. 자, 이 사람이 in this conversation 이러한 리더들과의 대화 중 하나를 한 특징 하나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자, 리마크는 뭐뭐에 말하다 또는 어떤 특징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제 이 사람의 말에 따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I want us to listen to these dissenters. 자, 아까 dissent가 의견 불일치라고 했으니까 dissenters 하면은 의견에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란 뜻이죠. 즉 불만을 가진 사람 또는 항의하는 사람. 저는요. 우리가요. 목적격 보어 여기 to listen to this dissenter. 이런 의견이 다른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린 듣는 걸 원하죠. 왜냐면요. They may intend to tell you. 그들은요. intend to 하면 뭐뭐 할 의도가 있다죠. 당신에게 말입니다. 이런 것을 말하고 싶어 하거든요. 뭘 말하고 싶어 하냐면 why we can't do something. 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는지. 이런 일을 할 수 없는데 이런 것 때문이에요. 라는 그런 이유들을 말을 하기 때문에 저는 반대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걸 경청합니다. But 그러나 말입니다. If you listen hard, 만약에 당신이 듣는 과정 열심히 만약에 그 직원들의 얘기를 듣게 된다면 말이에요. What they really tell you. 그들이 정말로 당신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자, 여기 what이 중요해요. 뒷문장 어떻다? 불완전하다는 얘기겠죠. what이 왔다는 얘기네. 잘 보시면 tell 뒤에 목적어가 있으나 tell은 너를 말하다가 아니라 너에게 말하죠. 뭐를? 그 내용을 지금 what이 받은 거죠. 다시요. 그들은요. 이걸 할 수 없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요. 라는 이유를 말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들어보면 그 직원들이 사실상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요.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말입니다. 뭡니까? What you must do.
당신이 해야 하는 것,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To get something done. 어떤 일들이, 즉 회사의 어떤 일이나 업무 같은 것들이 마무리되어지고 PP예요. 또는 그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일이 마무리된다는 것은 그 일을 해내다란 뜻이죠. 회사의 목적, 회사의 목표라든가 회사의 일들이 잘 성공적으로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을 그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직원들이 우리는 이것이 하기 힘들어요. 저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나 사실 따져보자면 직원이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상사가, 그러니까 사장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이걸 해야 합니다. 뭐 약간 이런, 뭐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내기 위해서요. 자, 그러니까 회사가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사실상 뭘 전달해 주더라? 직원들의 의견에 어떤 반대 의견 또는 항의 이런 걸 듣게 되면 회사의 일을 해내기 위해 누가 해야 할 일? 보스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듣는 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응? 안 돼? 도움이 되겠지. 그래서 성공하는 상사들은 보통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이런 얘기를 달고 사죠. 인터뷰에서도 공식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따라서 존경받는 상사가 야, 의견이 이렇게 불협화음이 존재해서는 안 돼. 이런 게 공공을 떠돌아다니는 건 좋은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좀처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이해됐니?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와 여기서 나오는 단어들이 좀 바뀌어서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어디 갔니? encourage, 그다음에 want 이런 말들이 바뀌어져 나오고 있지만 이거는 입장이 바뀐 게 아니라 즉 그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다. 그것이 뭐 회사의 일들을 수행하고 완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상사, 리더의 역할에 대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될 것이다. 특히 누구의 말도 경청해라. 초보 신입사원, 하위 직원들의 의견도 경청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이 빈칸 문제로 출제가 됐던 것이고요. 초보의 그 직장 하위 직원들의 말도 경청하자 이런 뜻이고, 자, 이 글에서 좀 주의해야 하는 것을 보면은 뭐 크게 주의해야 하는 것은 없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프로테스트는 시위, 저항이란 의미로 나왔지만 사실상 맥락으로는 반대 의견 뭐 또는 항의 이런 그러니까 불만 이런 의미로 지금 사용이 된 것이죠. 이래요. 네, 그래서 프로테스트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디센트란 단어도 꼭 알아두셔야겠죠. 자, 그럼 맥락에서 반대 의견이 언급된 걸 다시 한번 다 정리해보자. 여기 디센트 반대. 자, 그럼 찬성이란 뜻도 알아야 되지. 제가 아까 말로만 말씀드렸는데 consent 하면은 동의, 의견 일치, 합의이고요. 본문의 동사로 disagreeing이라는 분사 표현으로 나왔는데 disagreement 하면 이거 역시도 의견 불일치입니다. 반대 의견이 되겠죠. 물론 opposite viewpoint 그냥 풀어서 opposite 반대, viewpoint 관점 아까 본문에 나왔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도 뭐 풀었을 수 있겠죠. 이 대신 참고 왜냐하면 본문에 viewpoint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풀어서 opposite viewpoint까지도 좀 보자. 그래서 반대 의견을 듣는 것의 중요성인데 자, 여기서 반대 의견의 중요성이 누구한테 듣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초심자에게 듣는 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럼 초심자들은 일 잘해 못해? 잘 못해. 그럼에도 그들에게서 무엇인가를 우린 배울 수 있고 얻어낼 게 있다는 얘기죠. 거기가 어디에 나오는 거야? 여기. 사실상 초심자들이 뭔가 하기 어려운 걸 이야기할 때 사실 그 회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알려주는 정보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아무리 리더고
굉장히 실력 있는 리더다 하더라도 초심자의 의견도 경청할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우리 listen to라는 것 자체가 듣다란 뜻인데 이거 뒤에 사람이 나올 때는 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다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어요. 오케이? 네. 여기는 좀 잘 봅시다. 그리고 33번이요. 잠깐 미안. 이거 2024년 3월 거 맞지? 네. 오케이. 자, 가봅시다. 자, 뭐 제목은 여기 돼 있고 수면 중 동물과 사람이 가진 특징이니까 그 설명문이네요. 그 특징을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가장 특징적, 그러니까 스트라이킹 하면 놀라운 이어서 잠자는 동물이나 사람의 가장 놀라운 특징 중 하나는 단수 대절입니다. 대졌다는 얘기는 뒤에 문장 완전하다는 얘기지 쓰지 않게 주의하셔야 되는데 보니까 respond to 이게 세트예요. 반응하다. respond 뒤에 바로 뒤에 목적 없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쓰고 싶은 충동이 막 생길 수 있는데 쓰면 안 돼요. 세트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자. 보통 뒤에 거에 반응하지 않는다. 자, 잘 생각해봐. 잠자고 있어. 딥슬립 중이야. 밖에 어떤 소리가 들려. 그냥 보통 평범한 소리 이 정도는 아니고 뭐라냐 너무 큰 소리가 아니야. 자다가 계속 뭐 대화해? 아니면 그것 때문에 깨? 딱히 그치. 그래서 environmental stimuli. 자, stimuli 자극이란 뜻이에요. 환경적 자극에 보통은 반응해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수면의 상태에 들어가면 우리는 환경의 여러 자극들에 대한 인지, 자각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치? 당연한 얘기. 보통은요. 즉, 당신이 잠자는 포유류의 눈꺼풀을 만약에 이렇게 열어요. 근데 그러면 그 눈은요. will not see normally. 정상적으로 뭔가 사물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아까 예를 들면 너가 잠들어 있는데 엄마가 와서 눈꺼풀이 이렇게 떴어. 그럼 네가 자다가 눈꺼풀이 떠졌다는 이유로 뭐 천장이 또 보여? 아니요. 자, 보통은 그래서 눈을 이렇게 잠자는 동물의 눈꺼풀을 열었다는 것만으로도 자꾸 열었다라는 것 자체가 뭐야? 새로운 어떤 눈의 시각적인 자극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예시가 그렇게 온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normally 정상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렇게 뭐라고 되니? 목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즉, 뭔 소리야? They are functionally blind. 자, 그래서 they는요, the eyes예요. 눈들이요. blind 하면은 차단하는, 보이지 않는 이란 뜻인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거야? functionally, 기능적으로 기능적으로 무엇인가를 목격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blind 하면 가린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으로 그냥 보자. 근데 잠깐 미안. 그러니까 시각이 그러니까 뭐지? 뭐 맹인의 약간 이런 상태까지도 블라인드는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냥 보이지 않는 으로 하고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여기죠. 기능적으로 무엇인가를 기능적으로 시력이 차단됐다고요. 자, 그래서 blind가 맥락적으로도 중요하겠고요, 우선. 자, 뭔 말이야? 몇몇 시각적 정보들이요. 즉, 자고 있는데 눈을 열었으면 내가 위를 보고 있다면 천장이 보여줘야지. 이런 천장은요, 명백히 들어와 안 들어와? 눈 안으로. 게린 안 들어와? 들어는 오겠지. 근데 그걸 내가 정보를 처리해야 하네? 그건 안 해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it is not normally processed. 자, process는 무엇이 가공하다. 어떤 정보를 처리하다예요. 자, 그러니까 수동태까지 써서 하지만 그것은 정상적으로 처리되어지지는 않을 거라고요. 이해되셨죠?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기능이 차단됐으니까요. 자, 서로 받아갈 수 있겠죠?
자, as it is shortened or weakened. 즉, 그것은요. 저 여기서 그것은 시각적인 정보가 들어오지만 처리되진 않을 것이고 여기서 it은요. 시각적인 정보로 보셔도 되겠네요. 지금 뭔 말이냐면 그 나에게 평소에 보여지는 그 정보가 짧게 짧아지거나 약화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뇌까지 인지되어지지는 않아. 이런 표현을 이렇게 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same with the other sensing system. 그럼 시각만 그럴까요? 아니요. 나머지 모든 4개의 감각 시스템들도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시각 처리의 감각 기관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기능이 퇴화는 아닌데 기능이 약화됐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shorten, weaken 잡으셔야겠죠. 자, 기능적 weakened예요. 자, 왜 그런지 이유가 아직 안 나오잖아. 자극들은요, are registered, 등록되어지죠. 즉 여기서 등록되다는 거는 get in, 들어는 온다는 거예요. 정보가 흡수는 되어져요. 하지만 뭐가 안 된다고요? 정상적으로 처리되어지지는 않는다고요. 그리고 그 정보들은요, fail to wake the individual. 그래서 그 개인을요, 뭐 동물이든 사람을 깨우지는 못합니다. 깨우지는 못해요. 그다음 하나 더, 우리 스티뮬러스가 자극이란 뜻으로 우리에게 더 익숙한데 지금 스티뮬리라고 나왔는데 S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지금 다 수동태, 미안. 지금 복수 처리로 대의로 받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얘는 이지가 아니라 복수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지 쓰지 않게 주의하셔야 되는데, 우와, 그럼 외워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뭘 외워? 여기서 대의로 받았잖아. 뒤에 문제 잘 보면 문제 안에 힌트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얘 대의가 스티뮬리야. 놓칠 것 같으면 써놓으세요. 아, 이런 사소한 문제가 나오네요. 네, 이런 사소한 문제가 나오는데 왜? 문장 안에 힌트가 있으니까. 이해되심? 자, 정상적으로 처리되진 않아요. 그래서 그 개인의 어떤 딱 강한 자극으로부터 깨우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얘를 내가 자다가 아주 큰 소리가 나가지고 잠에 깼어. 그래서 눈을 딱 떴다? 그럼 바로 뭐가 선명하게 보이나요? 심지어 잠이 깬 상태에서도 자극이 정상으로 딱 들어오진 않고 약간의 시간의 적응이 필요하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말이에요. 자, 따라서 말입니다. perceptual 하면은 지각적이란 뜻이에요. 즉 시각의 자극의 청각적 자극의 이런 뜻. 지각적인, 자 보시면 단어 잘 보셔야 됩니다. engagement야. 앞에 this 붙었어요. 단어 좀 잡고 갑시다. engage 하면은 뭐뭇에 참석하다, 연lum했다 란 뜻이고 연관되다 란 뜻이에요. 여기선 깨어있다 라는 뜻이지 맥락적으로 인게이지먼트 참여, 몰입, 관심 이런 뜻이거든. 그럼 this니까 그것에 그 자극에 연결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어. 그치? 자, 그래서 perceptual disengagement는 여기 보면은 blind,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blind visual sense 약간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차단되어진 감각기관. 자, 그래서 지각적, 감각적 분리, 이완 뭐 이런 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해석은 정확하게 이렇게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데 지각 이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감각 기관이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서 벗어나 있다고. 지각 이탈. 참가하지 않은 상태, 즉 분리되어지고 이완된 상태는요. 아마도 serve the function of protecting sleep. 뭘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잠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각이 다 열려 있으면 예를 들면 불 켜고 자면 절대 잠 못 자겠지? 그치? 너무 화나니까 눈을 감아도 약간 밝잖아? 하지만 금방 잠이 들면 되게 깜깜하지 않니? 불 켜 있어도 잘 자잖아? 그치? 근데 내가 감각기관이 멀쩡하게 살아있어. 불 켜고 예를 들면 TV 켜고는 절대 잠을 자면 안 되지. 불 켜놓고 TV 소리 들리는데 잠잘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잠자게 하려고 지각적 이탈이 일어났다고. 모든 지각이 어떻게 됐다고? 다른 말로 바꾸면 shorten, weaken 됐다고. 이해되심? 여기서 weaken이 우선 더 중요하고요. perceptual disengagement 굉장히 낯선 단어지만 내신이니까 외워놓자. 쓸 수 있을 때까지 주관식에 빡 쓸 수 있게 외우세요. 암기. 근데 얘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그러면 얘의 기능적인 왜 이런 기능을 하는지 이런 역할이 일어나는지는 이유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유는 여기 나오죠. 이게 짱 중요하네요. The function 뭐니? serve까지 그냥 같이 잡아서 갈게요. 잠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잠을 보호하는 기능. 짧게는 잠 보호하기. 쭉 잘 수 있게 해준다고. 왜? 충분히 자야 신체도 회복을 하니까.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여기 빈칸 주의. 이런 거는 내신에서 나온다면 쓰라고 나오기보다는 찾으라고 나올 가능성이 높고 쓰라는 거는 여기를 내기 좋겠지. 이해됐어요? 네. So, 그래서요. 몇몇 작가들은요. Do not count it. 그것을 다음과 같이 생각하지 않는데요. 뭐라고? 잠 그 자체를 하나의 어떤 일부, 정의, 이런 것으로 두지는 않습니다. 뭔 소리야? 쉽지? 자, 그래서 몇몇 작가들은이라고 나와서 좀 그런 건데, 그러니까 몇몇 조사 연구가들은 정도로 보고요. 여기서 it인데 이건 잠이고요. 지각적 이탈의 과정 이것 자체를 어떤 잠의 정의의 일부로 두지는 않습니다. 즉 지각이 이탈됐다는 이것을 하나의 잠의 정의를 할 수 있는 요소로 보지는 않는다고. 뭔 말이야? But 그러나 말입니다. As sleep would be impossible without 그것이 없으면 잠을 잘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치를 좀 잘 잡아야 되는데 지각의 이탈 잡은 거예요. 지각의 이탈 그 자체는 잠을 정의하는 요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시각이 떨어지고 잘 못 듣는 것이 곧 잠으로 빠진 상태라고 정의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것이 없다면 잠을 잘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주의 그것이 없다면 잠을 잘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제가 이렇게 바꿀 거예요. with it. 그것이 있어야 라고 바꿀 거야. 그럼 여긴 뭐 들어가야 돼? 그쵸? 지각 이탈이 있어야만 잠자는 것이 가능하죠. 가능한 거야? 안 가능해? 지각 이탈이 있어야만 잠을 잘 수 있다고. 하지만 지각 이탈의 상태를 잠이라고 규정한다?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갑자기 이 얘기 왜 나온 거야? 싶은데 뒤에 거에서 나온 거예요. 즉 그것은요. 자 여기서 이은요. 자, 지각 이탈이고요. 지각 이탈은요. 그것의 정의. 여기서 이은 잠이에요. 잠을 정의하는 데에서는 essential, 필수적이죠. 그럼 지각 이탈이 없는 상태를 잠이라고 그럼 규정할 수 있나? 자? 자. 자는 거야? 듣고 답도 하는데 뭐야 씨 나랑 대화하기 싫어? 약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자. 이 상태는 어떤 상태인 거야? 자고 싶은 상태지. 내가 자고 싶다고. 내가 와가지고 너한테 자? 자 라고 얘기했어. 그럼 무슨 상태인 거야? 나 자고 싶으니까 깨우지 마. 아니면 막 되게 잠이 들어서 막 들리는데 막 이런 상태이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건드리지 마. 나 잘 거야. 약간 이런 상태라고. 그러면 잠이야 아니야? 답할 수 있는 거 지금 슬립 상태야? 아니지. 그 얘기 이랬어? 즉 지각 이탈은요. 잠을 정의하는 데에서 잠의 정의의 일부는 아니나 잠의 상태라고 규정하는 데는 에센셜, 필수적이죠. 자 여기서 그래서 이 말들 진짜 잘 잡으셔야 돼. 에센셜이 맞고 그것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 so부터야. 여기까지를 잘 잡아주셔야 합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럼 좀 쉽게 낼게. 문제를 좀 쉽게 낼게요. 잠의 지각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나서야 지금 이 대명사 it 같은 것들이 올 수 있죠.
그러니까 5번 문장 넣기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5번의 정의를 주었어. 자, 미안. 5번을 주었어. 지각 이탈은 곧 잠이라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But 그러나 그것 없이 못 자고 그리고 그것은 잠을 정의하는데 필수적이죠. 얘를 넣으라고 낼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문장이 지금 이 문장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글을 이해하는 데서도 핵심이고 문장 순서나 넣기에서도 핵심입니다. 여기는 진짜 잘 봐줘야 돼. 자, 이거는 빈칸 요 두 부분에서요. 문장 넣기. 를 잘 잡으시고 맥락적으로 나왔을 때 뭐 impossible과 essential 심지어 위드로 바꿨을 때 possible 넣는 것까지 다 잡으셔야 합니다. 어휘 고르기? 어휘 선택 같은 거 이해되시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어. 지각 이탈은 중요하고 잠에서 필수적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전이 되겠네. 가보자. 많은 동물들이요. 인간을 포함한 많은 동물들은요. Use the intermediate state of drowsiness라고 나오는데요. 자, drowsiness는 졸음. 잠까진 안 갔네. 그치? 잠이라는 것에 intermediate 하면 중간이란 뜻이에요. 즉 졸음과 잠, 깸의 어느 중간쯤. 무슨 상태인지 알죠? 이런 상태를 사용합니다. 그럼 자는 거야, 안 자는 거야? 안 자는 거야. 지각 이탈 일어난 거야, 안 일어난 거야? 안 일어나는 거야. 너가 막 지금 막 솔직히 한참 졸고 있는데 내가 졸았지? 잤지? 아니요? 라고 바로 즉각 답하잖아. 뭐 이런 상태? 제정신이 아닌 상태? 이 됐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동물들은요 중간 단계가 있네요. 졸음의 어떤 중간 단계라는 것을 사용하죠. 즉 이것을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 지각 자체를 블라인드 차단해 놓지 않은 상태, 완전 약화시켜 놓지는 않은 상태겠네. 왜요? To derive some benefit, 뭔가 of sleep. 잠의 이점을 일부 derive, 끌어오기 위해서요. 잠의 이점을 끌어오는 거야. 이해되시죠? 근데요, without total perceptual disengagement, 완전한 자각 이탈은 갖고 왔어? 안 갖고 왔어? 안 갖고 왔어. 즉 어느 정도 인지 능력과 지각 능력, 감각 능력을 살려놓은 채로야 뭐의 이점은 갖고 오고 싶다고? 잠의 이점은 갖고 오고 싶어서 졸아요. 근데 막 졸다가 일어나도 어떨 때 개운할 때 있잖아. 그치? 근데 그 졸 때 소리 다 들리지? 이해됐어요? 짱이 됐지? 우리 모두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모든 동물들이 사용한대요.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잘 잡으셔야 돼요. 여기서 1단계, 여기서 2단계인 거야.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의해보자. 잠, 완전 슬립이요. 아이고. 자, 그러면 perceptual disengagement. 아이고. 를 정리해보자. 잠이 들면 perceptual disengagement는 발동이 되는 거지. 이 상태지. 맞아? 발동이라 하지 맞아. 이 상태죠. 그러면은 감각, 센스, 감각의 능력들은 어떻게 돼? 약화되죠. 왜요? 잠을 충분히 자야 하니까. 근데 이게 없으면 잠 잘 수 있어? 없어? 없어. 그치? 얘가 켜진 상태에 우리는 감각 능력은 감소하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는 거야. 반면에요. 졸음이요. 드로우즈니스. 졸음의 상태에서는 얘가 켜 있어, 안 켜 있어? 이탈되진 않아. 즉 감각 기관 어떻게 살아 있어. 그러니까 감각적인 능력은 어떻게 유지돼 있는 거고 활성화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나 뭐는 얻을 수 있다. 일부 잠의 효과는 얻을 수 있더라. 이 대신 여기까지.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빈칸 문제 나올 수 있는데 중간 단계가 있어요. 왜요? 뭐의 이점을 얻으려고? 잠의 이점을 얻으려고. 자, 문제 되게 쉽게 빈칸 여기. 여기다가 perceptual disengagement 넣으면 돼야 안 돼? 안 돼. 자, 그럼 반면에 완전한 뭐 없이는 완전한 지각적 이탈 없이인 거지. 자, 여기다가 잠 넣으면 돼, 안 돼? 안 돼. 이 두 칸이 나왔을 때 이 글의 핵심 다 넣는 거네. 그쵸? 잠의 이점을 갖고 올 수 있고 인지적인 이탈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여기도 without.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럼 인지적 이탈 왜 일어난다고? 잠을 보호하게 하려고. 됐나요? 자, 이 글은 중요 별표빵 거기 접어놓으세요. 주관식 문제로도 나올 수 있죠. 별표빵만 하면 안 보이잖아? 접어놓으셔요. 페이지를. 틀리고 오면 앞으로 졸면 안 돼. 잠잠잠 하니까 졸립지. 자, 였다 갈게요. 그럼 불가능해요. 언젠가도 안 될 거야? 몇십억 분의 1이니까요. 자, 가보자. 많은 스포츠에서 사람들은 다음의 사실을 깨닫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깨닫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뒤에 문장이 나오잖아, 보통. 근데 뒤에 보니까 realize 뒤에 목적어 있어, 없어? 아유, 동사 있어요, 없어요? 아니, 동사. realize 뒤에 동사.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좀 우리가 흔히 볼 때 realize that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그렇게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여기서 우선 한번 그냥 여기서 한번 끊자. 이렇게 한번 끊어줘야 돼요. 자, 가보자. 뭘 깨닫냐면 the difficulty and even impossibility of young children. 어린 아이들의 어려움 또는 심지어는 불가능성을 깨닫죠. 근데 어린 아이들의 어려움과 불가능성 좀 이상하지 않냐? 그치? 그래서 이거 저희가 교과서 1과 할 때 배운 건데요. 뭐뭐 하는 것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전치사 앞에는 이렇게 써준다. 그래서 사실 수식으로 따지기보다는 여기 자체를 문장처럼 봐야 해요라고 설명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해석해야 돼. 어린아이들이 참가하는 겁니다. 어디에 참가하냐면요. 많은 어른의 스포츠 환경에 참가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온전히 그 어른 스포츠 환경에 참가하는 것은 어렵거나 당연히 불가능하죠. 이거를 사람들은 깨닫고 있대요. 이렇게 해석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 전치사 오브 뒤에 명사 나오니까 얘를 목적어라고 생각하고 얘를 children을 꾸미는 현재 분사라고 느껴질 거거든. 그게 그렇게 반응하기가 쉽죠. 그래서 저도 그냥 처음에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다고요. 자, 그 다음에 근데 그렇게 이거 동명사라고 보면 ing 붙이기가 쉬운데 수식이라고 한 순간 여기다가 목적어가 안 보이기 때문에 pp로 쓰고 싶은 충동이 막 생깁니다. 이해됐죠? 자, 근데 participate는요 원래 이렇게 in까지가 하나의 세트 동사로 뭐뭐에 참여하다 이렇게 쓰는 애예요. 여기 ing 쓰는 거 주의해야 되는데 이거 사실상 현재 분사가 아니라 얘의 동명사이기는 해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근데 우리 현재 분사처럼 그냥 해석해보자. 많은 성인 스포츠에 온전히 참가하는 어린 아이들의 어려움 혹은 불가능성 이런 것을 깨닫죠. 그냥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이해되셨나요? 자, 내용 갈게요. 자, 사람들은 여러 스포츠에서 어린 아이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어려움? 어린 아이들이 어디 참가한다고? 성인 스포츠 환경에 참가한대요. 자, 그리고 원래 순서 배열 문제예요. 근데 원래는 순서 배열 문제야. 근데 제가 지금 순서를 온전하게 원래 배치해 놓은 거예요. 자, 가봅시다. 그들은요, found the road to success for young children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is 동사, found 동사, 그러니까 여기서 잘라줘야 되는 거죠. 그들은 발견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 어려움과 문제점이 어려움이 나오겠죠. 자, 어린아이들이 길에서 성공하는데 그러니까 먼저 뭐 길을 건넌다거나 뭐 이런 거에서의 이런 것들에서의 어려움을 발견한대요. 자, 그래서 it's unlikely. 근데 likely는 쉬운 뭐 할 가능성이 있는 이에요. 그럼 unlikely는 그런 가능성이 낮은. 그러니까 좀처럼 어린아이들은 길에 성공하는 길을 얻기 어려워요. 그럼 애들은 성공을 못한다는 얘기? 아니, 조건이요. 이 조건 하에서는 성공의 길로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말을 이렇게 표현했지. if라는 조건 하에서는 아이들은 좀처럼 성공하기 어렵죠. 어려움을 이야기한 거고 여기선 if라는 조건이 중요한 거예요. 당근 어떤 조건 나오겠어? 성인의 스포츠 환경에 노출되면이 나와야겠지. 그들이요, play.
스포츠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른의 경기장에서. 그러니까 애기들이 축구 경기장, 실제 경기장에서 축구한다고 쳐봐. 여기서 저 골대 가는 것까지도 어렵지 않을까? 할 수 있어, 없어? 한 번도 못 가지 않을까? 안 보고 갔다 올 수 있을까? 그러면 뻗지 않을까? 그치? 전반 후반 가는? 불가능. 전반 후반은 좁혀도 불가능할 것 같아. 자, 만약에 그들이 어른 스포츠 경기에서 경기를 한다면 또는요 어른 필드뿐만 아니라 코트나 뭐 아레나, 그러니까 다 경기장의 여러 버전을 이야기한 거죠. 이런 데서 경기한다면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당연한 얘기. 근데 이런 경기장에서 뭐 가지고 하냐면요. 장비 가지고 합니다. 어떤 장비요? too large. 너무 큰 장비요. 아이들한테 어른 축구공을 줬어. 할 수 있어? 어른 농구공 주고 드리블 하라고 그래. 할 수 있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애기들한테 어른 야구공을 주거나 하키볼 막 이런 걸 줬어. 안 되겠지? 너무 빠른 거예요. 누구에게? 그들에게는요. 누구 여기서 대문 누구예요? 애기들이죠? 그다음에 지금 의미상에 주어 나오는 거 보이셔? 이거 몇과? 이가 주요 문법. 풀댐 잘 잡으셔야 돼요. 아이들이 다루기에는 너무 무겁고 너무 크고 너무 빠른 이런 장비를 갖고 어른 경기장에서 경기하라고 하면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Start to compete in adult start competition. 심지어 성인 버전의 대회를 하라고 하면서요. 자, 예를 들면 축구 경기를 진짜 하라고 해서 축구 경기장 성인 경기장에다가 어른 축구공 주고서니 막 실제 뭐 90분 동안 경기를 해 애기한테. 이거 학대지 이 정도면 그치?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경기 규칙 동일해. 발만 사용해야 돼. 그 골대 안에선 손 절대 쓰면 안 돼. 애기들한테는 약간 이런 거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 이해되시죠? 자, 따라서 흔한 통념, 흔한 생각이 has prevailed. 보통의 보편적인, 그러니까 흔한 생각들이 만연해 있을 건데요. 즉 사람들이 흔한 생각들이 있을 건데 즉 그 생각이 뭐냐면 different sports, 뭔가 다른 스포츠가 have made adaptation. 어떤 for children, 아이들에게는 다른 스포츠가 적용 되어져야 합니다. 다른 스포츠가 아이들에게는 맞아요. 자, 그래서 이게 이 글의 주제예요. 자, 그러니까 for children 되게 쉽겠 여기. 그 다음에 adaptation은 그들에게는 뭔가 다른 여기서 다른 버전이 필요합니다 라는 뜻인데요. adaptation이 적응이란 뜻도 있지만 각색이란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각색이겠지. 그치? 약간 변형이야. transformation.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 뒤에는 뭐가 나올까? 아이들 버전의 축구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와야겠지. 자, 그럼 우선 축구 경기 애기 버전으로 하는데 뭐가 필요해? 경기장이 작아야 돼. 공이 작아야 돼. 발로만 할 수도 있겠지만 가끔 어떻게 되면은 뭐 손을 만져도 돼. 약간 이런 거 그나마 넣어야 하지. 왜냐면 애기들 진짜 꽃게만 애기들이 신체를 자유롭게 쓸 수 없다? 발만 쓰라고 하면 못 하잖아. 경기 재밌어 없어? 없어. 물론 축구 경기에 손 쓰는 건 너무 심각하니까 뭐 어느 정도 나이대 애들한테 발만 쓰라고 해야겠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서부터 뭐 나온다고? 아이들의 버전이요. 그러니까 문장도 순서 배열된 맥락 알겠지. 그럼 거꾸로 얘를 문장 넣기로 낼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됐니? 자, 그리고 여기서는 뭔 버전? 여기서는 어른 버전. 여기부터 뭔 버전? 아동 버전. 맞아요? 익혀 가겠지? 자, 가보자. 예를 들어 볼게요. 베이스볼, 야구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기들에게 야구는 티볼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진짜 그 딱딱한 야구공 딱 던져가지고 배트 자그만 걸로 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 그 얇은 걸 맞출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애기들한테 뭐 줘야 돼? 약간 테니스 라켓 같은 거 주면서 야구하라고 해야 될 거고, 공은 말랑말랑한 스펀지볼 같은 고무공 같은 거 줘야겠죠? 자, 그래서 야구는 아기들에게 티볼이고요. 풋볼은요. 플래그 풋볼이고요. 주니어 사커는요. 더 작고 더 가벼운 공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smaller field, 더 작은 경기장에서 해요. 이해되셨죠? 자, all have junior competitive structure. 그 모든 것들이요. 애기용 경쟁
구조입니다. 여기서 경쟁은 그냥 게임용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심? 자, 그리고 그 애기용 경주는요? 하고 이 아기용에 대한 서술을 할 거야. 웨어리 왔습니다. 문장 완전 불완전. 이젠 한 방에 빵. 그쵸? 가자. 아이들은 플레이합니다. 오잉? 근데 플레이 뒤에 게임명이 없는데요? 불안전해 보이지? 근데 여기서 경기하다로 보셔야 돼요. 경기하다. 자, 그래서 여기다 위치 쓰면 돼? 안 돼? 안 돼. 이건 외우셔야 돼요. 스트럭처 뒤에 그냥 웨어를 외우자. 아이들은 경기하죠. 언제 동안? 더 짧은 시간 동안요. 혹은 더 스몰러 팀, 더 적은 팀과 함께 합니다. 뭔 말이야? 자, 우리 예를 들면 이게 정해진 게 있나? 리그가? 없지 않니? 리그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 경기는 없지 않니? 뭐 예를 들면 올림픽은 16강전으로 해. 그럼 총 몇 팀이 경기해? 그치?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면 경기 수 되게 많잖아? 그럼 1위로 올라간 애들은 실력이 점점 떨어지겠지. 애기들은 체력이 약하니까. 애기용 월드컵을 16강부터 시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몇 강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 8강? 정도는 괜찮아요? 경기 몇 번 해야 돼? 결승 올라가면. 8, 4, 2니까 3번 하면 되겠네? 어. 8강 다음이 몇 강이야? 다음이. 어. 아, 결승 3번씩 경기한다고? 그럼 왜 주부라는 거 아니야, 애기들? 한 번씩 해야지. 애기들 입장에서는. 이거 얘기한 거야. smaller teams. 결승은 한 번 하는구나. 4강을 3번 이겨. 4강이 2번 이기나? 3번? 2번? 그럼 8강은? 8강은 한 번, 8강 4번 경기한다고? 이 8강부터는 16강에 올라온 팀 대진표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네 둘이 3전 2승제야? 원래는 그래? 4강도 3선 2승제야? 이거 단판 아니야 다? 16 이씨, 갑자기 몰라 안 주면니까 스몰러 팀은 이런 의미야. 이해됐어? 알아와. 단판 아니야? 아까 제가 월드컵 얘기했잖아요 지금 방금. 리그는 잘 모르니까. 단판 맞아? 16강부터 단판이야? 16강은 팀이지. 16강전은 팀 세 조로 하던 거 아니야? 32강이야? 16강부터는 단판이야? 16강부터 본선? 네. 자, 그럼 3번 이기면 되잖아. 그치? 8강이면. 이 정도면 괜찮지? 얘기들은. 이해됐어요? 스몰러 팀이 그런 의미라고. 됐나요? 네. 자, in a similar way. 그것과 비슷한 방식으로요. 자, 그럼 그것과 비슷한 방식은 뭔가 아동용 방식을 소개하고 두 번째 방식이겠죠? 그렇게 갑니다. 간다. 테니스는요. 자, 앞에 야구, 축구 또 뭐 하나 나왔는데? 2개만 나왔네. 자, 그럼 테니스는 어떻게 하냐면요. has adapt. 자, 여기 각색하다라고요. 어떻게 변경하냐면요. 코트의 그 크기를 바꾸고요. 공과 라켓도 바꿉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make them more appropriate. 그것들은 공과 코트와 라켓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이 누구에게 적합해야 돼? 애기들한테요. 여기 중요. more appropriate for children. appropriate 단어 쓸 수 있겠죠? 아이들한테 더 적합하게 만들죠. 몇 세 아이? 10세 이하의 아이들에게요. 그래서 테니스, 아동용 테니스 버전의 각색, 변형은요. 프로그레시브, 뭔가 혁신적이죠. 그리고 뭐와 관련돼 있어요? 아이들의 내용과 관련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혁신적이다? 약간 이해가 안 되지 않니?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 프로그레시브는 진보적인, 혁신적인 이란 뜻보다는 점진적인 이란 뜻이에요. 뭔 소리야? 나이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변형되어져 갑니다.
자, 그럼 10세 이하의 아동들에게는 라켓도 바뀌고 코트 크기도 바뀐대. 그런데 초등, 고등, 초등 고학년 있잖아. 예를 들어 5학년? 얘네들도 테니스 공이 바뀔까? 얘네한테는 공은 그대로고 라켓은 그대로인데 코트는 좀 작을 수도 있겠지. 그럼 중등은 바뀌어? 이때부터는 성인과 맞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단계 프로그레시브는 점진적인 단계적 변화. 뭐에 맞춰서? 나이에 맞춰서. 그럼 아동을 위한 스포츠는 그 아이들을 위한 스포츠는 하나의 일관된 형태나 단일한 형태다. 맞아, 틀려? 틀려요. 나이에 맞춰서 단계적 변형을 이룹니다. 여기선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해되심? 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